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미적분 그 앞에 과정, 도함수 활용 과정을 충실하게 해오다가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 미분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단원을 끝내면 적분으로 아마 이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미적분의 끝이 될 텐데, 일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않니? 너희들 어떤 방정식 fx는 0 이거를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죠. 그치? 자, 다시 한번. y는 fx라는 친구와 y는 0이라는 친구의 교점을 찾는 거야. 두 개의 함수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결국에는 둘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걸 찾는 게 x값을 찾는 거 아니야? fx가 0과 같아지는? 그럼 반대로 fx는 k다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는 k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y는 k라는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걔와의 교점을 찾는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자,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개념 설명이 여기선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점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일단 개념 확인 1번 문제에서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결국 이 문제들을 잘 풀려면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밖에 없어.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일단 볼게요. 얘들아, x랑 lnx라는 친구가 함수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쌤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x 빼기 6 lnx라고 두고, 자, 이제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열심히 그려놓고 뭔가를 찾을 건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x가 한없이 일단 이거부터 써야 되겠네. 자, x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죠. 왜냐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즉 x 자리에는 0 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봐. lnx는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0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죠. 그 얘는 0이 되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으니까 뒤집어졌을 거여서 무한대로 한없이 올라가겠지. 자, 일단 이런 상태임은 알고 있고, 두 번째로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긴 하겠으나 ln 안에 x가 들어간 걔가 더 천천히 증가할 거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일단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놨어.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도함수 한번 보자. 도함수 f'x를 한번 써보면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6 아닌가요? 이렇게? 맞으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6보다 커지게 되면 1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7분의 6, 8분의 6, 9분의 6 되기 때문에 0보다 크죠. 하지만 6보다 작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더 큰 수를 빼니까 음수가 되는 게 맞지. 따라서 x가 0에서 6 사이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겠으나 도함수가 x가 6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 도함수는 양수가 되고, x가 6일 때 정확하게 딱 0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바뀌는 것, 즉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그 극소값이 몇인가 하면 6이 될 거란 얘기야. 미안해. 6이 대입된 거니까 원래 자리에 6을 대입했어. 그럼 6 빼기 6 ln6이죠. 이해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자,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추론할 거야. 자, 추론할 건데 x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이렇게 있어. 이러고 나면 일단 정의역은 0보다 크다니까 이쪽에만 그리면 될 텐데, 6이 쾅 하고 됐을 때 6일 때 극소를 가는 거 맞죠? 자, 여기 6일 때 극소를 가죠. 근데 실제로 6이 들어가면 6 빼기 6 ln6이잖아. 맞아? 그러면 f6의 값이 6에서 6 ln6을 뺀 건데 ln6이 어차피 1보다 크니까
그치? ln e가 1이잖아. 그치? 근데 e보다 큰 숫자잖아. 2.71보다. 그러니까 걔보다 큰 수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f6이 이렇게 음수일 수밖에 없다야.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F6이 여기 찍혀 있는데 왼쪽에서는 감소만 할 거고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할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x를 한없이 키워나가면 얘는 결국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증가하는데 그냥 기준선 없이 점근선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뭐 할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결국 x축과 만나게 되는 실근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왜 얘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줄게요. 뭐냐면 자, 이 fx를 x를 일단 한없이 0의 우극한으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과연 어디에 수렴할 것인가? 좀 잘 봐. 얘는 0에 수렴하는 게 맞아. x 자체는. 근데 lnx가 어디 수렴하겠니? 원래 ln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lnx잖아. 그러면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가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갈 거란 얘기야. 즉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없이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니?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x를 그러면 한없이 무한대로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ln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치?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겠으나 x가 커지는 속도가 lnx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테니까 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고 뒤에 빠진 얘는 사실상 비교하면 멈춰있는 것과 다름이 없겠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커져도 fx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란 얘기야. 따라서 6일 때 극소값을 가졌다면 극소를 가졌어 음수로. 그럼 오른쪽에서는 이제 증가만 할 거고 플러스니까 증가만 쭉 할 건데 양의 무한대까지 가니까 반드시 0이랑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왼쪽에서는 감소만 해왔기 때문에 특히 양의 무한대에서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감소해왔으니까 x축과 한번 만날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왜 한 번이냐? 감소만 해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증가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 그럼 계속 감소만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만나겠죠. 왼쪽에서도. 그래서 6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6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야. 일단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지. 이계도 함수까지 필요할까 안 할까? 주로 필요 없어요. 볼록선까지는 필요 없을 경우가 많을 거야. 극한값만 잘 계산하면 될 건데 문제 하나를 더 연습해 볼 테니까 한번 보자. 두 번째 개념 확인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sin x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얘도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문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첫 번째 문제 푸는 방식, 두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뭐냐면 x 빼기 6 lnx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x와 6 lnx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 몇 번 만나냐 이거 아니야? 그러면 y는 x를 이렇게 그려놨어. y는 x를. 그 다음에 y는 6 lnx를 그릴 건데 원래 ln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6을 곱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접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과연 몇 번 만날지를 생각해 보면 잘 봐.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6 ln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접선의 길이가 1인 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잘 봐. 어떤 fx를 내가 6 lnx라고 두면 f'x는 바로 x분의 6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길기가 1이 되는 접선의 길이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x좌표는 6이 되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6, 몇일 때 6, 6 ln 6일 때 기울기가 이렇게 1이 될 거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써놓고요. 6을 도입했을 때 6 ln 6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6 더하기 6 ln 6이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들으세요. 이렇게 lnx를 먼저 구해보면 자 얘를 먼저 그린다는 얘기야. 6 lnx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다시 그릴게. (6 lnx를)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은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 y절편이 6 ln 6 빼기 6일 거란 얘기야. 양수죠? y절편 양수지 지금. 다시 기울기 1짜리 접선이 자 fx가 6 ln x인데 저기 써있는 얘가 미분해보면 x분의 6이 나오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f'x잖아. 걔가 1이 나오는 x값이 6이란 얘기지. 그럼 접점은 6이 들어가니까 6, 6 ln 6이고 기울기는 1이니까 y는 x 빼기 6 더하기 6 ln 6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잖아. 기울기 1짜리. 근데 걔가 뒤에 y절편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양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접선이지. 그런데 y는 x라는 이 방정식은 어디 그려지니? 평행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0,0을 지나면서. 그럼 반드시 몇 번 만날 수밖에 없어? 한 번이랑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지. 접선일 때가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얘를 쭉 내려서 여기 0,0을 지나게 만들면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y는 x와 y는 6 ln x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려워? 조금? 두 번째 문제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두 번째 문제로 자 이렇게 가볼게. 두 번째 문제도 두 개 방식을 다 쓸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 fx란 함수 자체를 그냥 sin x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y는 0과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거 한번 잘 봐봐. sin x 빼기 x고요. 뭐 일단 x 자체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얘를 뭐 해서 미분해서 단서를 좀 찾아볼 건데요. 미분하면 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그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란 이 친구는 계속 뭐니? 얘들아, 코사인 x의 그래프에서 1을 뺀 게 도함수야. 그러면 코사인 x가 원래 이렇게 생겼지. 근데 거기서 1을 뺐기 때문에 얘가 원래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쭉 내려와서 여기 0이고 여기 마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이제 잠깐만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맞으시죠? 맞죠? 그렇잖아. 여기서 한 칸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계속 무슨 수니? 음수인 상태 아니에요? 계속 음수인 상태니까 이 함수는 계속해서 뭐만 하는 함수야? 감소만 하는 함수죠. 감소만 하는 함수가 될 거야. 감소만. 부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니까 극대극소점도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계속 감소만 할 건데 얘들아 엄청 간단한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계속 감소만 할 거죠. 그럼 결국 뭐야? 한 번 만날 수밖에 없겠지. 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계속 감소만 할 거잖아. 실제로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사인 무한대로 보내봤자 사인은 마1과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얘는 계속 뭐해? 점점 큰 숫자를 빼는 거 아니야? 그럼 한없이 작아지지 않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란 얘기야. 동의하니?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또 마1에서 1 사이만 왔다 갔다 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로 갈 거여서 왼쪽 끝은 양의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의 무한대에서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x축은 분명히 한 번 만나게 될 것이다. 왜? 계속 감소만 할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그냥 계속 음이니까.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증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거.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이번 이렇게 푸는 거야. sin x와 x를 갖다가 놓고 y는 sin 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몇 번 만날지를 보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sin x를 한번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한 사이클, 여기서도 한 사이클. 맞아요. 그런데 y는 x를 그을 건데 잘 봐. y는 x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겠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내 그림도 개 같잖아. 자, 원래 sin x 그래프 좀 더 정교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좀 넓게 퍼져서 그려지는 거 알고 있니? 왜냐하면 이 높이가 1인데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파이는 3.14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3배가 돼야 돼. 원래 그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그치? 자,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럼 잘 봐. y는 x를 그을 건데 y는 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3번 만나지. 하지만 이렇게 그려지거나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한 번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sin x가 0일 때 여기 미분계수를 찾는 거야. 0일 때 미분계수. 그럼 잘 보세요. 이 함수를 미분했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지. 근데 0을 대입해봐. 그러면 1 나오죠. 그러면 sin x라는 친구의 0일 때의 미분계수가 몇이다? 1이라는 거지. 그럼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여기 탕하고 지날 때 걔가 뭐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만나게 되는 거여서 정답은 한 개죠.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면 3번 만날 텐데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접선인데 여기 변곡점이니까 변곡접선이죠. 관통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는 3중근 가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일단 파악을 먼저 해드리고요. 자, 아직은 좀 아리송할 거야. 그래프 그리는 게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그 상태로 부등식의 활용해서의 문제도 조금만 볼 건데 개념 확인 2번에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나온 거를 쌤이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해볼게. 자, 1번 문제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에 2의 x승이 곱해진 저 함수가 언제나 마일 이상임을 보이시오, 증명하시오인데 그럼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쌤이 fx는 x-1에 2의 x승이라고 두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란 얘기야. 이번에도 그릴 거야. 간단하게 이거부터 해볼게. 일단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x-1은 1이,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1보다 크면 양수가 되지. 그리고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x가 1보다 크면 양수가 되면서 x가 1일 때는 0이 되니까 얘는 1,0을 지나는 친구인 게 맞아. 동의하시죠? 1,0을 지날 거야. 자, 그 다음 얘를 미분 한번 하세요. 그럼 f'x인데 얘 미분, 얘 정상, 그 다음 얘 정상, 얘 미분 하면 어차피 x 곱하기 2의 x승 되는 거 맞니? 그치? 각자 한 번씩 미분해서 더하면 x 곱하기 2의 x승이 될 건데 그럼 잘 봐. 얘가 도함수인데 이번에도 얘는 0보다 커. x가 0보다 크면 0보다 커지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자, 음수고 x가 0보다 크면 양수고요. x가 0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즉 0일 때 무엇을 갖는다? 극소를 가지는 거 맞지? 극소를 가지는 게 맞지? 아, 쌤 그러면 일단 이거네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냐면 내가 얘 그래프를 아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여기 0이야. 0일 때 극소값을 가져. 0 왼쪽에선 계속 뭐해? 감소만 할 거지. 항상 마이너스니까. 0 오른쪽에선 플러스니까 증가만 할 거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해? 0일 때 발생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실제로 0을 한번 대입해봐. F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0승리가 1이어서 결국 0,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그럼 여기 1, 0도 지나야 되죠.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뭐 오목성이 어떻고 볼록성이 어떻고 어디가 변곡점이고 이런 게 지금은 필요해 안 해? 지금은 필요가 없어. 왜? 얘 왼쪽에서 어쨌든 증가할 거니까 얘가 증가를 이렇게 점근선을 갖고 하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무한히 뻗어나가든 상관이 없이 얘보다 더 왼쪽은 더 큰 값들만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지보다 더 큰 값들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증가만 할 거니까. 쌤, 이렇게 진짜 뻗어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 상관없어. 왜? 어차피 더 큰 값만 있는 게 맞고 왼쪽도 더 큰 값만 있는 게 맞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최소값으로 갖고 그 외에는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함수 전체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저 함수의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남은 모든 점들은 다 마일보다 클 테니까 이 함수 전체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게 더 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고 이왕이면 이쪽에 상수 하나만 남겨놓은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ln x 더하기 x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f라고 한번 놔볼게. 자, fx가 얘야. 그럼 생각해봐.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무슨 판단을 할 거냐면 얘가 1이 되기 전에는 음수죠. 그쵸? x가 막 2분의 1 들어오고 막 3분의 1 들어가면 음수잖아. 얘는 x가 0보다 크니까 항상 양수긴 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상태야. 그럼 차라리 여기서 덜 애매하고 빨리 도함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f'x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 자, 구해볼게. 얘를 먼저 미분하면 x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네 둘을 x제곱으로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시면 어차피 x는 0보다 크니까 위아래 다 x를 곱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x-1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도함수죠. 그러면 밑에 건 언제나 0보다 클 테니까 x가 1보다 작은 상태라면 마이너스고 x가 1보다 큰 상태라면 플러스고 x가 1일 때 0이 되니까 결국 x가 1일 때 또 한 번 극소값을 가지겠네. 그쵸? 그러면 1 왼쪽에서는 감소했고 1 오른쪽에서는 증가했으니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게 맞을 거고 실제로 그럼 f1을 구해보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1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증명되는 거 맞니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그 함수가 저 식이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볼 거란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개념 확인 문제들은 쌤이 다뤄줬고요. 걔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필수 유형으로 한번 가보자. 스텝 2예요. 필수 유형. 방정식 fx는 k의 실근의 개수라는 소단원인데 지금 1-1번 문제를 쌤이랑 한번 정교하게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지금 방정식 2x-ln x-2분의 1은 k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온데 k를 반대쪽에 하나 놔둔 건 잘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준 건데 나중에 나는 k라는 상수함수 하나만 그으면 되잖아. 걔가 이 왼쪽 함수와 교점이 두 개 발생하게끔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대상이 fx는 2x-ln
x-2분의 1이다 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야.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x-2분의 1이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1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의역의 기본일 것 같아. 자,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잘 생각해보면 이 함수에 너희들 이거 약하더라. x를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함수의 극한을 찾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겠으나 ln은 이렇게 생겼고 e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 ex가 커지는 속도가 얘가 커지는 속도를 압도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전체 함수는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거란 얘기야. 그래프가. 그 다음에 x를 이번에는 2분의 1의 우극한으로 보낸다고 쳐봐. 왜냐하면 2분의 1이 왼쪽 끝이니까, 그치? 왼쪽 끝이니까 2분의 1의 우극한으로 보낸다 치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1이 나오겠으나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여서 2분의 1의 끝자락에서도 얘는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점근선 이런 거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치? 점근선 막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 자, 거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더 잘 그리기 위해서 f'x라는 도함수를 구해서 극값도 한번 찾아보자. 자, 미분을 하시면요, 앞에 건 2가 되고요, 뒤에 거는 ln fx는 fx분의 f'x니까 빼기 x-2분의 1분의 1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조금 더 이 식을 편안하게 만들려면 2 마이너스 2분의 2x-1 분의 1이니까 2x-1분의 2라고 이렇게 쓸까요? 괜찮으실 것 같고, 한 번만 더 통분할게. 2x-1분의 라고 쓰고요, 얘는 2 곱하기 2x-1이니까 4x-4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잘 생각해. x는 2분의 1보다 큰 상태니까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얘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건데,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더 작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근데 x가 1보다 이렇게 커지면 도함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1일 때 무엇을 갖는다? 극소를 갖는 게 맞겠지. x가 1일 때 fx는 극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극소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ln 2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치? 따라서 극소값은 2 빼기 ln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요, 이제 쌤이 고민이 되는 건 볼록성을 체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볼록성을 체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쭉 그어놓고 쭉 그었어. 여기가 0이고요. 그러면 쭉 해서 여기가 점근선인 2분의 1일 거야.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지금 1일 때 극소값 2 빼기 ln 2분의 1을 갖는데 ln 2분의 1은 음수 아니야? 맞죠? ln 2분의 1 음수죠. 왜냐하면 ln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2 플러스 ln 2죠. 2 플러스 ln 2. 동의해? 그러니까 양수일 거기 때문에 1, 여기 지난다고. 이 높이가 2 마이너스 ln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에서는 계속 감소만 이렇게 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이렇게 할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왼쪽으로 가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아까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K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얘보다는 위에 긋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 이쪽에 Y는 K를 그어야지 실근이 하나,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위쪽으로는 계속 두 개 나오겠지. 맞니? 따라서 K의 범위는 누구보다 2-ln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아? 커야 되지 않을까? 그치?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교점이 하나만 생길 테니까. 그치? 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시겠지. 최소값이 2-ln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문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K가 이런 데 그어지면 실근이 안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그어지면 한 개 생기고 위에 그어져야 두 개가 생기는 거 맞지? 실근이. 그치? 자, 교점 개수를 두 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어. 자, 이게 1-1번이었고요. 다음으로 대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fx와 gx가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이번에는 방정식 lnx는 kx 플러스 1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쌤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쌤은 뭐 할 것 같냐면 지금 lnx랑 kx 더하기 1이 있는데 k가 그냥 상수항으로 따로 있었으면 그냥 k만 반대쪽에 놨을 거야. 왜냐하면 k를 이렇게 그으면 되니까. 지금은 kx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의 길이가 k인 거지. 그냥 상수함수 k가 아니라. 그래서 쌤이 드는 생각은 그냥 lnx의 그래프를 얘를 그린다. 그 다음 kx 플러스 1이라는 자, y는 lnx를 그려놓고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데를 가정해서 그린 다음에 걔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 형성될 수 있게끔 뭘 하는 거야? 구해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쌤이 시작해볼게. 문제풀이 시작해볼 건데 쭉 해놓고 쭉 그었어. 그 다음 얘를 먼저 그리는 거야. lnx. lnx를 구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얘가 1이고 얘가 y는 lnx겠죠.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지금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찾을 때요. 찾을 때 무엇을 모르니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기울기를. 하지만 아는 정보도 하나 있지. 저 직선에 대해서 아는 정보. 반드시 어디에 지난다? 그렇지. 0,1은 무조건 지나는 거지 얘들아. k값과 상관없이. x에 0이 들어가면 걔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이라고 치면 이 0,1이라는 애는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끔 만들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지 두 개의 실근이 나올까요? 얘가 계속 그어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아무튼 생기겠죠. 맞아?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퉁 하고 만나면서 한 번만 만나게 되겠지. 여기서 접선일 때는. 왜냐하면 얘는 끊임없이 뻗어나갈 거고 얘는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갈 거 아니야. 위로 볼록하니까. 그치? 그러면 접하는 순간에 한 번을 만나요. 그치? 그럼 걔보다 좀 완만해지면 무조건 두 번을 만나지 않을까? 왜? 완만해지는 순간에 얘는 쭉 가는데 얘는 점점 감소하니까
이렇게 두 번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몇 번 만나? 한 번만 만나겠지. 그리고 음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 번만 만나겠지. 동의해? 아, 그러니까 얘가 K가 0일 때잖아. 기울기가 0일 때. 그리고 여기 접할 때가 있을 거지. 그러면 0일 때와 접할 때 사이에 있는 직선은 아무리 완만하더라도 쭉 하고 꾸준히 가다 보면 얘가 결국 줄어드니까 두 번 만나게 되겠지. 아,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일단 0보다 크다라는 건 확정된 거고, 누구보다 작아야 될 거라면 여기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쌤이 이렇게 풀 거야. 우리 얼마 전에 접선의 방정식 하지 않았어? 여기가 몇이냐면 0,1이야. 그럼 이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아니야? 이해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여기 좌표를 뭐로 두는 거야? 접점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야. 기억하시죠? 접점 설정. 여기 접점 t, lnt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 나오겠니? 준수야, 기울기 몇 나와? t? 그렇지, f't. 몇이야? f't 몇이야? 이 함수잖아. 그렇지. 기울기 t분의 1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그치?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y는 세워놓고 기울기가 t분의 1이야. t분의 1 x인데 얘가 t, lnt를 지나니까 t를 땅 하고 대입하면 1 되잖아. lnt 지나려면 lnt가 오고 빼기 1이 와줘야 t, lnt를 지나겠죠. 맞니? 기울기는 t분의 1이고 t, lnt를 지나겠지. t가 오면 1이 되니까 얘랑 만나서 없어지면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근데 얘가 어디 지난다고? 0,1을 지난다고. 그러면 1은 0이 들어가니까 lnt-1일 거 아니야. 0,1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lnt가 2인 상황이죠. 그럼 t는 몇이다?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접선의 기울기가 t분의 1이었잖아. 그럼 t가 2의 제곱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2의 제곱분의 1이네. 아, 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 접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게 되면 무조건 두 번의 교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윤서야, 대충 알겠어? 자, 지금 결국 쌤이 lnx의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k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0,1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접선 하나를 만들어주고 걔를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어. 자, 대표 유형 3번에서 우리 부등식의 활용을 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개념일 텐데, 자, 우리 3-1번 문제에서 먼저 연습을 좀 해보자.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 저 친구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fx는 ln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두고요. 얘를 두고 얘의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리면 되겠지. 그럼 얘의 그래프에서 뭐가 나오겠니?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k는 저 그래프에 최소값이 있으면 k가 그 최소값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얘가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한번 쌤 얘기 잘 들어봐. fx예요, fx. lnx분의 x제곱이에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 x는 1보다 크다 그랬어. 자,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거야. 맞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fx는 항상 일단 0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0보다 큰 애랑 0보다 큰 애가 만났으니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생각은 x가 한없이 커지면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겠으나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 맞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전체도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 다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지지만 얘는 1에 가까워지니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 애 분의 한없이 1에 가까워진 애는 한없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그치? 분모가 0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분자는 1이라는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x가 1 우극한으로 올 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아마 최소가 되는 극소 지점을 찾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건데요. 자, f'x를 구하면 자, 밑에 먼저 ln x 전체 제곱 몫의 미분이 있던 갈겨주고요. 그 다음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정상이니까 자, 2x ln x를 적고요. 빼기 위에 거 정상, 밑에 거 미분이니까 밑에 거 미분은 x분의 1이잖아. 빼기가 붙었으니까 x가 이렇게 붙겠네. 가능하실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밑에는 굳이 쓸 필요 없이 양수고요. 위에는 x로 묶을게요. x로 묶으면 자, 2ln x 빼기 1이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얘는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죠. 얘는 항상 양수야. 그럼 얘에 의해서만 부호가 바뀌겠네. ln x가 몇이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그럼 x는 몇일 때? 2의 2분의 1제곱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 x가 2의 2분의 1제곱보다 더 크게 되면 x가 2의 2분의 1제곱보다 더 크면 그때는 양수고요. x가 2의 2분의 1제곱보다 더 작으면 그때는 음수니까 2의 2분의 1제곱에서 극소값을 갖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왼쪽에서 계속 감소만 했고 그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했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이 2의 2분의 1승일 때 나오겠지. 그래서 f2의 2분의 1승을 구하면요, 대입을 할게요. 그럼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위에는 2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결과가 2죠. 그럼 얘들아, 나 그래프 그리면 이런 느낌 아니야? 쿵쿵. 진짜 내 맘대로 그린 거야. 개형 이렇게 안 생겼겠지? 근데 여기가 x좌표가 몇일 때냐면 2의 2분의 1승이고 그때 여기 높이가 2이겠죠. 이렇게 최소값이니까. 그럼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항상, 이 함수가 항상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여기 그어줘도 되고 여기 그어줘도 되고 여기 그어줘도 되고 자유롭게 그려질 수 있으나 최대한 높아지면 어디까지 그려져야 돼?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얘보다 k가 더 높으면 이 함수가 항상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 k보다 작은 부분도 생기니까. 따라서 k는 누구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k의 범위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네. 자, 이게 3-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3-2번 문제도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자, 3-2번 문제야. 자, x가 0에서 4분의 3파이 사이일 때요, 그때 부등식 저 친구의 가 성립하는 그런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 이렇게 할게.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적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쓸게요. 굳이 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는 게 좀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2의 x제곱에 자,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이 나오겠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었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난 누구를 그릴 거냐면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이 함수를 그릴 건데 x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3파이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자, 얘를 쌤이 fx라고 하겠습니다.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얘랑 얘는 더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범위야. 그치? 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가 뭐 할 거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얘는 극한값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f'x를 한번 구해보면 내가 이 친구의 어떤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분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이랑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x는 어차피 묶일 거고 뒤에 게 정상된 버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미분된 버전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게 미분되면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가 이렇게 붙을 테니까 미분이 다 끝난 결과가 2의 x 곱하기 2 코사인 x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지. 맞니? 괜찮지? 자, 이게 지금 도함수예요. 근데 어차피 얘 0보다 크고 얘 0보다 크기 때문에 코사인 x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겠죠. 그럼 잘 봐봐.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여기 있는 0부터 4분의 3파이면 어디야? 여기죠? 즉 4분의 3파이까지 범위를 제한해 놓고 이 각부터 이 각까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코사인을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코사인 값이란 건 x좌표니까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되기 전까지는 코사인이 플러스였다가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따라서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플러스다가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일 때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맞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파이일 때 극대값 갖는 거 맞죠? 따라서 f2분의 파이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될 거고 이 2분의 파이를 f2분의 파이를 구해보면 2의 2분의 파이 승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 더하기 0이 돼서 그냥 얘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실제로 쌤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선생님 그래프 개형 맞는 건가요? 아니, 안 맞아. 난 뭐만 파악하는 거야? x가 2분의 파이일 때 극대값으로 2의 2분의 파이라는 친구를 가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k는 여기 그어질 수도 있고 여기 그어질 수도 있고 여기 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밑으로 내려와봤자 여기 그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친구는 아무리 작아져도 2의 2분의 파이 승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니? 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파이 승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면 실수 k의 최대값은 몇이 된다? 얘가 되는 게 맞겠지. 동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풀어줄 거란 얘기야. 자, 할만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정말 간단한 것만 남았는데 이거 일단 받아들여주면 돼. 너희들이 이미 수투에서 속도와 가속도 한번 했었잖아. 추가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자,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너희들 위치 함수를
xt라고 보통 하면요, 걔를 싹 하고 미분하게 되면 속도 함수가 나오는 게 맞죠. 속도 함수를 우리가 vt라고 많이 하고요, 걔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고,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가 되면서 가속도 함수는 보통 at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미분, 여기서도 미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수직선에서의 함수입니다. 얘들아, 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어지는 게 수직선이잖아. 여기에 원점이 있어. 그럼 얘는 오직 x축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좌우로만. 이게 수직선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위치값이 그냥 하나로 탕 하고 정해져.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t 세제곱이라고 치면 2초일 때 위치는 8, 그치? 8, 그럼 어디 있어? 8에 있겠지. 3초일 때 위치는 27에 찍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아, 그러니까 값이 하나로만 나오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게 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게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거든. 쿵 하고 쿵 하게 되니까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원점에 딱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할 때 얘의 속도와 위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아까 전에는 방향만 이렇게 좌우로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방향이 좌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t에 관한 함수를 따로 부여합니다. 아까 전에는 x좌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함수가 하나만 나왔다면 x좌표의 위치를 ft라고 할 때 t에 관한 어떤 함수죠. 그러니까 t가 1이 예를 들어서 얘가 t 세제곱이면 2초일 때 x좌표는 8이 되는 거야. 근데 y좌표는 또 여기 또 다른 함수가 있겠지. gt 이렇게. 얘는 예를 들어서 t제곱이야. 그럼 y좌표는 2초일 때 4가 되는 거니까 각자에 대해 주어져 있으니까 t가 2일 때 8,4를 지나고 있겠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 미적분에서 새로 추가가 되는데 각자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각자의 함수를 갖고 있을 것이다. 위치 함수. 얘가 위치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속도 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x'이 지금 f't로 해서 이게 x좌표의 속도야. x좌표가 변화하는 속도. 그 다음에 y' 해서 g't가 y좌표의 속도야. 속도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하는 사람 있나? 있어? 이거 비슷한 거 하죠.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x에 가는 속도와 y에 가는 속도를 따로따로 쓸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속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속력이라는 건 x와 y에 대해서 따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가 가지게 되는 속도 에너지 값이야. 그치? 힘이야. 따라서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구분해서 쓸 수 없고 속력은 그 두 개의 움직임, x좌표로 움직이는 것과 y좌표로 움직이는 것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게 속력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속력을 구할 때는 그 속력 값은 x좌표가 이동하는 속도의 제곱에다가 y좌표가 이동하는 속도를 제곱한 거를 루트 씌우면 사실상 빗변의 길이처럼 일단 형성이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치?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구해주는 게 맞아. 아까 수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vt라면 속력은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 vt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속력은 그냥 그 크기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운동은 x좌표로의 어떤 속도와 y좌표로의 어떤 증가하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결합되어서 그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신다는 것만 추가로 하나 암기해 두자. 이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한데 워낙 복잡해서요. 처음에는 그냥 외워놓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설명은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 원리 알아보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173페이지에.
근데 읽어도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처음에. 물리를 뭐 따로 배우는 친구들은 뭐 속력을 배우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딱히 그런 게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저렇게 쓴다는 사실만 잘 알아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개념 확인 1번, 171번에 개념 확인 1번을 먼저 볼 건데, 자, 문제 자체는 너무 쉬울 거야. 지금 수직선이죠? ft가 위치 함수래. 그러면 ft를 미분한 함수가 속도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2의 t승을 미분하면 vt, 속도 함수는 그냥 2의 t승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t, 한 번 더 미분해도 얘가 그냥 2의 t승일 거 아니야. 그럼 t가 2일 때 전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시려고 하면 t가 2일 때니까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지. 미분할 때마다 동일하니까. 자, 두 번째, ft, 위치 함수가 lnt래. 그러면 vt, 속도 함수는 얘를 미분했으니까 t분의 1이 될 거고, 걔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 함수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될 거니까 실제로 속도를 구해보면 2초일 때의 속도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게 맞겠지. 워낙 심플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얘는 괜찮아. 근데 개념 확인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X좌표, Y좌표가 따로 T에 대해서 주어졌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건데, 속도는 얘와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X'은 2t, 그 다음에 Y'은 2라고 적으면 얘가 그냥 속도를 구한 거야. 따로따로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어. 그치? 얘가 속도예요. 그 다음 가속도를 구하라고 치면 미분하면 되니까 또 한 번 미분하면 X축 이동에서는 가속도가 2가 되는 거고, Y축 이동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맞겠지. 2를 미분하니까. 이해하시겠어? 근데 지금 속력의 크기를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 저 루트를 사용할 일이 아직은 없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2에서 필수 유형 몇 문제니? 두 문제니? 아니, 대표 유형 두 개죠. 저 두 개 잘 풀어보고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미분이 끝나는 날이야. 자, 지금 1-1번부터 우리가 풀어볼 건데,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일단 쉬워요. 수직선이니까 좌우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자, 위치 함수, 위치 x는 ft인데 ft는 2t 더하기 2sin t래. 오케이. 자, ft가 위치 함수인데 2t 더하기 2sin t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t가 4분의 파일 때 그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미분하면 속도 나올 거 아니야. 자, VT라고 쓸게요. 자, 속도 구해보면 얘 미분하면 2 더하기 2 코사인 T인 거 맞니? 이렇게?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 AT 한 번 더 미분하면 2는 사라지고 2 코사인 T만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로 이렇게 미분이 되겠지. 그럼 결국 4분의 파이 때의 속도니까 여기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루트 2가 속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분의 파이 여기 대입하면 얘도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가 가속도가 되겠지. 그쵸?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속도가 2인 순간의 점 P의 가속도야. 그러면 속도가 2가 되는 순간이네? 그럼 그때 t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될 때야? 0이 될 때잖아.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중에서 얘가 0이 되는 거, 코사인이 0이 되는 거 언제니? 2분의 파이일 때죠? 그치? 결국 t가 2분의 파이일 때 얘가 코사인 t가 0이 될 테니까 결국 t가 2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는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2분의 파이 여기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 워낙 잘 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으로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좌표입니다. 좌표 평면 1을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왔고, 자, 좌표 평면 1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각자 X와 Y에 대해서 주어져 있죠. 쌤이 일부러 여기 지우진 않았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자,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X 좌표는 지금 T-3이라는 위치 값을 갖고요. Y 좌표는 4 루트 T라는 위치 값을 가져요. 그러면 각자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테니까 X 좌표의 속도는 X'이 되면서 그냥 몇이 나오니? T에 대해 미분했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치? 자, 그 다음 Y'이라는 이제 Y 좌표의 속도는 얘를 미분했기 때문에 얘들아 뭐가 나와? T의 2분의 1승이라고 쳐주면 되죠. 그럼 2분의 1이 앞에 곱해지니까 2가 되면서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T분의 1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각 2에서의 점 P의 속력을 구하래. 속력. 그럼 속력이라는 건 루트를 탕하고 씌워서 속력 이 함수의 제곱 1이죠. 그리고 이 함수의 제곱 T분의 4지. 얘가 속력 아니에요? 그쵸?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러면 T가 2일 때의 속력은 T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루트 3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T가 2일 때. 따라서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 그 말은 가속력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알겠어? 속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 거죠. 속력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가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랑 마찬가지로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속도 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는 x 더블 프라임이 0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y 더블 프라임은 지금 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으니까 얘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적으면 얘가 앞에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 안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하면 0을 제곱해봤자 0이고 얘를 제곱하시면 t의 마이너스 3승 나오시는 거 맞니? 얘를 제곱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t가 2일 때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승이어서요. 뭐 루트 8분의 1 뭐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러면 얘가 결국 2 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가 되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루트 2로 문제가 끝나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적분 전까지는 다 나가게 됐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적분 전까지가 되겠죠. 성실하게 해오도록. 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적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질문 시간을 가질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근데 가졌잖아. 근데 숙제하느라고 질문 못했잖아. 서진이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다 해올 수 있도록. 윤식아 오케이? 하연아 오케이? 해보자. 윤서야 하자고. 준수 고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